학점은행제 상담을 받아보면 이래도 경영학, 저래도 경영학, 왜 이렇게 경영학을 추천하는 거지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경영학에 대한 3가지 내용을 다룰까 합니다. 첫 번째, 경영학을 추천하는 가장 큰 2가지 이유. 두 번째, 경영학을 진행하면 효율적인 상황과 반대로 손해인 상황. 세 번째, 경영학을 진행할 때 알아야 될 포인트 2가지. 학점은행제 경영학이 인기가 많다는 건 알지만 나한테도 맞는 전공일지 모르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수많은 전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경영, 아동, 심리, 사회복지, 컴퓨터공학, 체육, 미용, 시각디자인 대략 8가지 전공들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고 이 외 전공들은 오프라인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이 중에 경영학을 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걸까요?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온라인 전공 수업이 많습니다. 어떤 전공이든지 간에 편하게 학위 취득을 하려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전공 과목이 있는지, 과목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지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학점은행제 경영학은 전피를 포함해서 전공 60학점을 싹 다 온라인으로 수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간 단축하기가 편합니다. 학점은행제는 한 학기나 1년에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하고 싶다면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떤 전공들은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공학점 인정되는 자격증이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있어도 종류 자체가 몇 개 없다든지 혹은 고졸이나 비전공자가 당장 취득하기 어려운 것들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경영학의 경우 독학사에도 전공학점 인정되는 과목도 많고요. 자격증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정말 많아요. 심지어 응시 자격 제한도 없고 난이도도 무난하면서 시험 일정도 많은 자격증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전공들보다도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어떤 분들에게 경영학을 추천을 드리느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뚜렷하게 공부하고 싶은 전공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학위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지름길 정도로만 이용하실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편입이나 대학원, 대졸자 전형 지원 자격을 갖추고 싶다. 이럴 때는 대부분 지원할 때 전공 제한이 없기도 하고 대학 입시라는 게 지원 일정이 1년에 몇 번 없잖아요. 어차피 학점은행제가 최종 학력이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학위를 따면 좋으니까 경영학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기사나 기사 응시 자격 갖추실 분들, 학점은행제 경영학은 90% 이상의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에 관련 전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은 건축기사 응시 자격 때문에 경영학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토목, 전기, 식물보호 같이 다른 산업기사나 기사를 취득해야 될 때에도 예전에 경영학으로 학위 따놓은 걸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나 장점이 많은 전공이지만 반대로 경영학을 진행하면 안 되거나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특정 전공으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교육대학원이 목표다. 그럼 지원할 전공으로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경영학으로 취득을 하면 절대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처럼 경영학이 관련 전공으로 인정이 안 되는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들이 간혹 있으니까 이럴 때에도 경영학으로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전적대의 전공학점이 많은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최종 학력이 2년 제졸이면 80학점, 3년 제졸이면 120학점까지 끌고 와서 학사를 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각디자인과를 졸업을 하고 경영학사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럼 이전에 들은 전공이 웬만하면 거의 다 일반, 조금은 교양학점으로 빠지겠죠. 근데 어쨌든 아무리 전적대를 80이나 120학점까지 끌고 왔다 하더라도 결과를 보면 전공이 아예 영학점, 그러니까 학위 취득에 굳이 필요 없는 일반 학점만 많아지게 되는 거라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경영학이 아니라 내가 전에 전공과 유사한 걸로 학사학위를 딴다. 그럼 전에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전공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럼 경영학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좀 더 유리하고 효율적이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황을 다 따져봤더니 저는 경영학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을 병행할 때 조심하세요.
아까 보신 많은 자격증들 중에서도 인기가 유독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거저거 다 좋다고 해서 무작정 병행하시면 안 됩니다. 자격증에는 직무번호라는 게 있고 이게 똑같으면 둘 중 딱 하나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 바로 말씀드릴게요. 내경 테스트와 테센 둘 중 하나만 학점 인정 가능하고 SMAT와 CS 리더스 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 회계 관련 자격증들도 직무번호가 겹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독학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세요. 1단계가 난이도가 가장 낮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이 병행하려고 하시는데요. 뭐 국어, 국사 뭐 이런 과목들도 물론 좋지만 1단계에 경영학사 전공학점으로 활용 가능한 과목도 있습니다. 심리학개론, 사회학개론, 경영학개론, 경제학개론 이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응시 가능하고요. 대신 온라인 강의와 중복되지 않게 병행하셔야 되는 것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전공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룰 내용도 고려할 점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 내가 학점은행제 경영학을 해도 괜찮을까? 아닐까? 뭐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댓글에 있는 카톡 채널이나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1대1로 상담 후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